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TV에서 생방송 봐주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드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경기 미네소타 대 피닉스 경기가 있는데, 미네소타는 별다른 결장은 없고요, 피닉스는 여전히 듀란트랑 빌이 아웃된 상황이다. 이게 근데 나는 이게 빌이 계속해서 아웃인지는 좀 확실하진 않은데 어쨌든 아웃으로 나와 있고요. 듀란트랑 빌이라면 지금 피닉스에서 빅3죠. 걔네들이 빠지는 경우에 피닉스의 점수가 얼마나 빠지냐. 여기 보면은 맨 위에 있는 거, 이거는 듀란트랑 브래들리 빌이 동시에 코트 위에 있을 때고요.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거는 둘 다 없었을 때입니다. 비교를 하면은 일단은 둘 다 빠지면은 경기력 면에서 거의 한 7점가량 손해를 봅니다. 특히 이제 언더오버 차이도 많이 있어요. 일단 득점 생산성에서 둘 다 뛸 때는 116.54인데 둘 다 빠지면은 104.44다. 거의 한 12점 정도 차이가 나고요. 득점 생산성에서. 언더오버는 둘 다 있을 때보다 없을 때 언더 쪽으로 한 5.5점가량 간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살피면은 언더오버가 거의 한 17점, 18점이 빠지는 셈이에요. 물론 이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지만은, 표본이 적은 편이어가지고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지만은 꽤나 둘 다 빠진, 득점에서 생산력이 좋은 듀란트랑 빌이 빠지는 건 피닉스 입장에서는 꽤나 큰 타격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즘에 이제 피닉스가 그러면 남은 게 데빈 부커밖에 없잖아요, 득점원이. 근데 데빈 부커는 올 시즌이 거의 뭐 커리어 로우 시즌이거든요. 지금 뭐 야투리나 3점슛이나 평균 득점이나 평소보다 안 나와. 그런 시점인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피닉스가 평소보다는 이런 공격의 창끝이 약간은 무딜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네소타가 그 전에 포틀랜드한테 막 2연패도 하면서 막 되게 최악이었었는데, 그나마 이제 세크라멘토전에는 조금 괜찮았었거든요. 20점 차 리드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 경기를 사쿼터 초반에 16대 0으로 런을 당해가지고 그 경기를 결국에 뭐 비벼주고 이랬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네소타 역시 마음을 놓기는 힘들다. 지금 피닉스의 상태가 이러더라도.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아마 얘네들이 그 서부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아마 미네소타가 4대 0으로 대승을 했었을 거예요. 수입을 했던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글쎄 그때 미네소타의 전력이 아니기도 하고, 지금은 피닉스도 물론 듀란트랑 빌이 없어가지고 부커 혼자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은, 피닉스의 이런 좀 뭐랄까 던이나 뭐 오닐 같은 윙자원들, 오코기도 그렇고 이런 애들이 해주는 것도 저는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력상으로 미네소타가 아무리 좀 위태위태하더라도 미네소타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닉스가 그 듀란트나 이런 애들이 빠진 기간 동안 최근 4경기 동안 보면은 야투 성공률도 40%가 안 되고요. 수비적으로도 상대팀한테 거의 50% 가까이 야투를 내주고 있어요. 이런 형편이라 피닉스를 조금 안 좋게 볼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다음 경기 인디애나 대 마이애미 경기 있는데, 자, 이거는 바로 직전 맞대결이 리매치였었죠. 이거는 아무래도 뭐 직전 경기랑 보면은 뭐 버틀러가 퀘셔너블로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거 정도, 이거 말고는 별다른 차이가 없기는 해요. 자, 직전 경기 때는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났습니다. 이 경기가 235점이 났었고 마이애미가 대승을 했었어요. 저는 솔직히 이거는 그냥 그때는 패스를 했었어. 패스. 나는 인디애나가 지금 되게 요동친다고 생각을 하거든. 마이애미도 경기력이 담보되지는 않고. 근데 이날 보면은 뭐가 좀 차이가 있었냐. 뱀 아데바가 올 시즌에 야투 면에서 되게 별로거든요. 근데 이날 올 시즌 하이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평소에 잘해주던 이런 히로 같은 애들이 조금 못해줬지만은, 대신에 이 하이스미스라든지 러브 이런 애들이 엄청 잘해줬어요. 프론트 코트에서 확실히 좀 이점이 있었다. 벤치에서도 하케츠라든지 뭐 니콜라 요비치 이런 애들이 잘해주기도 하고, 그렇다고 다른 애들이 잘 터진 건 아니었었거든요. 히로도 그렇고 리차드슨도 그렇고 덩컨 로비슨도 그렇고 막 이랬었는데, 어쨌든 마이애미가 이 경기를 승리를 했었어요. 저는 다른 거보다도 허슬 수치, 이날 이제 마이애미가 스틸을 16개 이렇게 해주면서 인디애나의 턴오버를 많이 유발을 했단 말이죠. 인디애나는 이날 주전들도 얼마 안 뛰었고, 지금 계속해서 저는 인디애나 부진한 이유가, 작년에 할리버튼 중심으로 돌아갈 때는 되게 막 고공농구하고 말 그대로 계속해서 림 타격하고, 인디애나에 되게 좋은 포워드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이 수없이 상대 림을 때려 부수면서 외곽까지도 해주고 막 그랬었는데, 할리버튼도 안 살아나고 얘가 좀 등부상이 있어가지고 작년 같지가 않아, 여러 가지 면에서. 전체적인 야투리나 3점이나 평균 득점이나 다 별로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할리버튼이 올 시즌 좀 기복이 많이 심한 상황인데, 이날 그나마 인디애나는 뭐 벤치에서 오비 토핀 같은 애들, 작년에는 오비 토핀이 시즌 초반에 주전이었었거든요. 어쨌든 이 친구가 21득점으로 뭐 최다 득점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인디애나의 경기력이 균등하지가 않다. 그게 제일 보였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인디애나는 뭐 아무래도 지난번 경기를 복수를 하고 싶겠지만은 쉽지는 않아 보여, 나는. 그리고 또 무지성으로 지난번처럼 가겠습니다. 마이애미가 프레임 받았으면은
요즘처럼 인디애나가 흔들릴 때는 인디애나를 보는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마이애미의 프랜사이드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언더오버는 오바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원래 마이애미가 좀 언더팀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한 6경기 정도 마이애미가 이 6경기 동안 좀 상태가 안 좋았어. 2승 4패인데 그나마 뭐 인디애나 같은 애들 잡고 이래가지고 평균 득점이나 평균 실점 같은 것들이 꽤나 높게 찍힙니다. 수비팀 치고는 지금 야투방어나 3점 방어도 안 되고 있거든요. 대신에 인디애나는 최근 4경기 샬럿, 뉴욕, 올랜도, 마이애미 전부 수비가 빡센 애들 상대를 해가지고 점수를 엄청 못 냈었다. 이런 것들이 걱정스럽긴 한데 그래도 저는 한번 또 오바 쪽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클리블랜드 대 샬럿 경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클리블랜드가 지금 계속해서 연승을 달리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14연승인데 아무래도 지금 앞으로 경기 일정들이 좀 괜찮아. 오늘 이제 샬럿을 상대하고 다음 경기가 보스턴인데 보스턴을 혹시라도 넘으면은 뉴올리언스, 토론토 이런 애들 만나거든요. 그래서 클리블랜드는 오늘은 아무래도 쉬운 상대죠. 샬럿이 어제 백투백을 하기도 하고 약간 문제가 있는 거는 클리블랜드가 이 미첼이 결장한다는 거. 올 시즌에 도노반 미첼이 클리블랜드에서 있을 때와 없을 때 생각보다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있을 때랑 없을 때 오히려 수치 자체는 없을 때가 더 좋게 찍히거든요. 보니까 도노반 미첼이 있을 때는 득점도 118.54인데 없을 때는 뭐 130이 찍힌다더라. 12점가량 오른다. 실점 미첼이 있을 때가 없을 때보다 수비 자체는 한 11점가량 좋다. 이래가지고 좀 그냥 미첼이 있으나 없으나 거기서 거기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미첼은 보통 주전들이랑 많이 뛰잖아요. 대신에 이제 클리블랜드는 벤치 생산력도 꽤나 괜찮다. 샘 메릴이나 뭐 크포주 오늘 이제 뭐 대신해서 나오는 딘 웨이드나 오코로, 르버트 이런 애들도 있고 클리블랜드는 작년에 주전들 5명 중에 4명이 빠졌을 때 그때 벤치의 똥꼬쇼로 아마 8승 2패인가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클리블랜드도 벤치가 단단한 편에 있다. 그래서 지금 올 시즌에 그 선발들도 많이는 안 뛰어요. 출전 시간이. 그런 편이어서 클리블랜드는 내일 미첼이 없는 게 분명 아쉽기는 할 텐데 상대가 그렇게 빡세지 않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땜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클리블랜드가 여기에 최근 5경기 정도 제가 5경기만 잡아왔는데 왜냐면 이 기간 동안 공격은 여전한데 수비가 약간 흔들렸었거든요. 공격은 여전히 득점 뽑은 거, 야투 성공률, 3점 성공률 모두 다 최상위권이에요. 근데 수비가 조금 아쉬웠었다. 뭐 이런 게 보이고 샬럿은 제가 최근 7경기를 뽑아왔는데 이거는 어제 미러키전은 포함 안 된 겁니다. 제가 미리 준비하느라 그거는 못 넣었는데 자, 요즘에 샬럿이 원래 저는 라멜로가 있으면은 조금 더 오바팀으로 성격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요즘에 라멜로가 정상적으로 뛰는데도 샬럿이 점수를 그렇게 많이 못 내고 있어. 여기 있는 7경기 동안 상대한 팀들이 보스턴, 미네소타, 디트, 인디, 필라델피아, 올랜도, 미러키 이렇게 상대를 했었는데 중간중간에 뭐 올랜도나 필라델피아, 디트 뭐 이런 애들은 조금 약간 늪팀이죠.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온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샬럿이 최근 7경기 동안에는 점수가 엄청 안 났어요. 점수가 리그 꼴찌고 뽑은 게 야투율도 꼴찌고 3점도 별로 좋지가 않았다. 대신에 수비가 조금 됐다고는 하는데 글쎄 이거는 뭐 아무래도 상대팀들이 좀 쉬운 애들도 있다 보니까 올랜도나 필라델피아처럼 공격력이 조금 약한 애들 인디애나를 83점으로 간 것도 있었었고 이거는요 저는 지금 샬럿에서 칭찬할 만한 선수가 한 명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샬럿이 지금 인사이드 원래도 이제 마크 윌리엄스가 주전인데 빠져있다. 부상이 너무 많다. 대신에 닉 리차즈가 선발 선택으로 썼는데 또 부상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뭐 그랜트 윌리엄스라든지 뭐 타지 깁슨 이런 애들을 쓰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 샬럿에서는 이 친구가 벤치에서 엄청 대단합니다. 작년에 클리퍼스에서 주던 무사 디아바테인데 오늘도 아마 이 친구가 15리바운드를 잡았거든요. 3블락에다가 득점도 아마 12점인가 뽑아주고 얘가 오늘도 오펜을 10개를 잡았어요. 최근에 이제 여기는 앞에 3경기만 있는데 그 전에 3경기도 평균 리바운드 13.7개, 오펜 4개, 평균 득점 5.3점이지만 블락이 평균 2개 이런 식으로 출전 시간을 많이 받으니까 뽑아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샬럿의 엑스팩터가 이 디아바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전 경기 미러키도 진 게 사실 얘 때문이야. 미러키가 샬럿의 공격을 막고 나가야 되는데 오펜을 따여가지고 못 나갔다. 샬럿이 조금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갖기도 하고 막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이게 걱정스러운 거는 클리블랜드가 직전 경기 때는 폭발을 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한 3경기 동안 클리블랜드가 마행을 못 했었거든요. 브루클린, 시카고, 필라델피아 쉬운 상대들인데 마행을 못 했었어. 난 그래서 직전 경기 때 시카고전이 조금 이제 클리블랜드 마행을 사리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그 경기는 전반전에 엄청 대폭발을 했었다가 근데 이거를 또 따라잡혔었어요. 전반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거의 20점 차 가까이 벌렸었는데 전반전을 이제 아마 4점 차 정도? 그 정도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클리블랜드는 조금 못 믿어 지금.
내일 뭐 미첼이 없는 것도 그렇고 물론 샬럿이 백투백을 하고 와가지고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냥 클리블랜드는 일반승만 볼게요. 요즘에 나는 마해는 조금 피하고 싶네. 클리블랜드 원래 지금 클리블랜드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득점 공격 지표 전체 1위고 대신에 수비는 조금 안 되고 이래가지고 클리블랜드가 점수가 많이 나는데 나 이거 그냥 언더 가고 싶어. 뭔가 일단 뭐 샬럿이 요즘에 이런 것도 있고 샬럿이랑 미러키가 오늘 그 1쿼터에 아마 72점인가 났나 그랬었는데 그 경기가 사실 또 남은 쿼터는 전부 다 50점대밖에 안 나가지고 언더 냄새도 풍기고 했었거든요. 저는 뭐 미첼도 없고 한번 언더 도전해볼게요. 이거는요 그냥 그렇게만 보겠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좋은 경기는 아닌 것 같아. 클리블랜드의 밸류에 비해서는 나는. 포틀랜드 대 애틀랜타 경기인데 자, 요즘에 포틀랜드가 문제가 조금 있죠. 사이먼스가 지금 부상으로 결장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에이튼도 다우프리거든요. 못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오히려 이게 포틀랜드한테 조금 호재예요. 저번에 이제 사이먼스가 5분 만에 나가니까 샤프가 많은 시간을 받았는데 샤프의 활약 되게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아부디아를 벤치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센터 자원에도 에이튼이 없을 때 로버트 윌리엄스 3세라든지 클링언을 썼거든요. 근데 이 클링언이 아마 직전 경기 미네소타한테 8블락인가 했을 거야. 키도 굉장히 크고 신인인데도 굉장히 힘을 많이 더해주고 있습니다. 포틀랜드가 지금 계속해서 탱킹도 하고 있고 여러가지 뭐 애들 많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올 시즌에는 출발 스타트가 좋은 편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샤프나 클링언 이런 친구들이 팀에 보탬이 많이 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보여요. 다만 뭐 이렇게 최근 5경기 정도도 여기에는 미네소타 상대로 2승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그 전에 뭐 멤피스, 미네소타, 샌안토니오 이런 애들한테 조금 기가 죽었어가지고 점수 뽑은 거라든지 수비력 이런 것들이 좋게는 안 지키는데 여기에 있는 지표보다도 최근에 포틀랜드는 나름대로 내용이 괜찮았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즘에 또 애틀랜타 중간에 한번 이제 트레 형이 빠졌을 때 그때는 뭐 보스턴 원정 가서 막 승리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참 대단했었는데 얘네들도 지금 다이슨 다니엘스의 앞선 수비 능력들 그런 것들이 되게 좋고 옛날 같으면 애틀랜타가 나름대로 3점에 의존하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니엘스, 리샤쉐, 제일런 존슨, 카펠라, 오콩우 이런 애들 해가지고 상대 림으로 돌진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림어택도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이런 점이 내일 클링언이 있는 게 나름대로 포틀랜드는 좀 반갑죠. 일단은 근데 이게 포틀랜드 대 애틀랜타 같은 팀이면은 포틀랜드는 조금 언더팀 애틀랜타는 오버팀이잖아 확연하게. 근데 그래도 저는 이거는 228.5면은 애틀랜타 생각을 해가지고 오버 보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포틀랜드도 사이먼스가 없을 때 그리고 이제 벤치에 뭐 벤튼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있어가지고 득점원도 조금 보강이 되기도 하고 오버 보는 게 괜찮을 것 같고 핸디는 약간 애매한데 나는 포틀랜드 프렘 보고 싶기는 해. 그만큼 미네소타 상대를 했을 때 포틀랜드 진짜 잘했긴 했거든요. 저는 여러 차례 이제 벤치에서도 크리스 머레이라든지 뭐 루퍼트 팀에 도움될 만한 애들이 많다. 로윌삼도 오늘 뛸 수 있으면 좋고 팀에 약간 해가 되는 선수들이 약간 빠진 느낌 그런 것들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포틀 프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음 경기 워싱턴 대 디트로이트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워싱턴은 팀이 되게 마탱이가 많이 갔어요. 올 시즌도 여전히 탱킹하고 있고 최근에 7연패인데 워싱턴이 7연패를 당한 기간 동안 뭐 이랬었습니다. 평소보다 점수도 많이 못 뽑았어요. 대신에 뭐 야투율 같은 것들은 엄청 안 좋기도 하고 수비적으로도 뭐 리그 꼴찌 수준. 상대팀한테 사실 야투 방어나 3점 방어가 괜찮았는데 실점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상대팀한테 그만큼 기회를 많이 혼납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워싱턴은 오펜시브 리바운드도 많이 주는 팀이기도 하고 공격 기회도 많이 내준다. 그런 팀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막 이제 휴스턴한테 92점, 올랜도한테 94점, 멤피한테 104점 이렇게밖에 못 뽑은 경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기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득점이나 실점이 약간 좀 이렇게 특히 득점이 낮게 찍히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디트로이트도 조금 늪팀이기는 해요. 얘네들도 늪팀 느낌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나는 디트로이트가 워싱턴보다는 확실히 작년에 둘 다 탱킹팀이었었고 디트로이트는 막 26연패인가까지 하면서 NBA의 역사적인 이런 연패 기록도 갈아치우고 했었는데 확실히 올 시즌의 디트로이트는 좋아진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 저는 그런 칭찬들을 많이 했었었고 내일도 뭐 이렇게 폰테큐나 팀하더웨이 주니어 같이 외곽을 쓸 수 있는 자원들이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아이비도 복귀도 하고 비즐리도 나름대로 활약이 괜찮죠 지금. 커닝햄은 지금 뭐 이제 슬슬 알을 깨고 나오고 있는 중이고 이제 직전 경기 때 웬메냐마가 50득점을 했을 때 워싱턴의 조던풀도 42득점을 했거든요. 약간 묻히기는 했어.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디트가 언더팀의 색깔이어도 요즘에는 또 미러키라든지 마이애미랑 했을 때 애틀랜타랑 했었을 때 점수를 좀 많이 뽑기도 했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일단은 기준점은 오바 쪽이 조금 만만해 보이기도 한 것 같고 요즘에 트렌드로 봤을 때는 디트가 훨씬 더 지금 좋은 위치에 있다 이런 생각이어서 디트 사이드로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다음 경기 멤피스 대 덴버 경기인데 지금 멤피스가 정말 예측이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봐도 원래 지금 뭐 베인까지는 돌아왔다고 합니다만 직전 경기 때 벤치에서 나왔었어요. 스마트도 복귀했다가 또 다우프리 떴고 모란트 없고 이런 와중이어서 멤피스가 베스트 라인업 중에 또 한 두세 명이 빠진 상황이잖아요. 근데도 얘네들 최근 5경기 보면은 이래 지금 득점 전체 1위 5경기 동안 골스, 레이커스, 포틀랜드, 워싱턴, 레이커스 이런 애들 만나가지고 중간중간에 포틀랜드나 워싱턴 상대할 만한 애들이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빡센 상대도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도 얘네들이 경기당 득점이 5경기 동안 리그 전체 1위다. 수비적으로도 나름대로 괜찮다. 아까 말했다시피 나름대로 수비를 잘했는데 이 실점 수치는 순위가 모자란 거는 이거는 그만큼 상대한테 많은 기회를 헌납했다는 거거든요. 이 말인 즉슨 멤피스의 템포가 조금 빠르다. 약간 이런 건데 보시다시피 안 좋은 야투율로 점수는 많아. 그만큼 시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멤피스의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거고 그런 점들에서 멤피스가 조금 이점을 많이 살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애들이 많이 빠져있는데도 특색 있는 농구로 팀을 살려내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 전에 이제 가장 최근에 골스전에서 118대 123으로 졌어요. 근데 그날 멤피스의 야투율이 이 모양 이 꼴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118점이나 내고 5점 차로 사실 그 전에 이미 좀 끝난 경기긴 했었는데 어쨌든 뭐 이거를 잘 쫓아가긴 했었습니다. 좀 심판이 문제가 있는 날이었었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보여요. 멤피스가 이런 라인업보다는 생각보다 실적이 좋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덴버는 이제 요키치의 문제가 있죠. 직전 경기 때 이제 출산 문제로 둘째가 이제 나올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팀에서 이탈해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지금 퀘스천업이 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에런 고든도 없고 요키치가 나온다 만다 이런 입장이어서 이 경기는 반드시 어지간하면 요키치의 출전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근데 현 시점에서는 이 경기가 또 8시 경기여서 저희가 또 이제 10시 전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3시간 안에 요키치가 뭐 내일 나온다 만다가 나오면 좋겠지만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이건 좀 애매한 경기입니다. 기준점상으로는 뭐 멤피스가 1.5 마인을 받았어요. 이런 거 보면은 아무래도 좀 요키치가 나오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긴 한데 덴버에서는 요키치의 여부가 거의 뭐 득점에서 30점 가량을 우왕좌왕을 한다. 그런 얘기도 했었었고 어지간하면 오바도 보고 싶은데 직전에 덴버가 요키치가 없었을 때 뉴오로한테 94점 내고 패배를 했던 경기 그런 것들을 보니까 섣불리 접근하기는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요. 이게 9시 경기였으면 좋았을 텐데 8시 경기여가지고 요키치의 여부를 볼 수 없다는 점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요키치가 한창 잘했을 때 요즘에 덴버가 살아났었어요. 가장 직전 경기 때 뉴올한테 94대 101로 패배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깎아먹긴 했어도 덴버는 그 전에 5연승 달리고 있었었고 홈에서 이렇게 기록들이 괜찮았단 말이야. 근데 어디까지나 요키치가 없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다음 경기는 시카고 대 휴스턴 경기인데 참 이게 시카고가 이상하죠. 경기를 보면은 시카고 진짜 좀 애매해.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직전 경기 이제 휴스턴과의 경기에서도 아마 1쿼터 때 점수가 좀 안 났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바로 또 엄청 치고 나가기도 하고 보면은 시카고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공격면이나 수비면이나 전부 다 불이 들어와 있어요. 공격은 탑5 안에 전부 다 들어. 점수 뽑은 거, 야투율, 3점 전부 다 탑5 안에 드는데 수비는 전부 뒤에서 꼴찌예요. 실점한 거, 야투 내준 거, 3점 내준 거. 한마디로 시카고는 되게 주고받는 공격을 한다. 공격은 공격대로 하고 수비는 내줄 거 다 내주고 이런 게임을 하는지라 최근에 시카고가 5경기 동안 클리블랜드, 뉴욕, 클리블랜드, 애틀랜타, 미네소타 이런 애들이랑 했는데 평균적인 점수가 뭐 248점이 나왔습니다. 이런지라 시카고 게임이 일단은 오바는 괜찮아 보이긴 하죠. 여러 차례 작년보다 시카고의 페이스가 28등에서 1등까지 올랐다 뭐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또 경기를 보면 좀 오락가락 한단 말이지 시카고는. 저는 그리고 휴스턴 칭찬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메 우도카 감독이 이런 라인업으로 솔직히 말해서 수비적으로 엄청 뭐 잘될 만한 라인업까지는 아닌데 이런 라인업을 데리고 리그 최고의 수비팀급으로 키워냈다. 최근에 7경기 동안 지금 휴턴이 6승 1패거든요. 그 기간 동안 뭐 클리퍼스 2번, 오클라호마도 만나고 뉴욕도 만나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 많이 이겼었어요. 오클라한테 한 번 진 거 말고는. 기본적으로 휴스턴은 수비가 강력하고 수치적으로는 되게 좋습니다. 그 7경기 동안에는 실점 103점밖에 안 해가지고 리그 전체 2등. 야투 방어율은 전체 1등 수준 막 이렇거든요. 대신에 공격이 좀 안 돼서 그렇지.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휴스턴은 수비가 세고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 지금 리그 전체 리바운드 1위인데 작년에도 리바운드를 굉장히 잘 잡았고 오펜시브 리바운드도 전체 1위예요 지금. 그래서 상대보다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간다. 필드골 시도수도 아마 리그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휴스턴은 사실 벤치 요즘 들어서 이제 제일런 그린도 좀 물이 빠졌고
벤블리도 커리어 로우거든요 지금. 센군도 오락가락 하는데 지금 이제 휴스턴에서는 벤치 자원들이 힘을 되게 더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멘 탐슨 경기당 한 28분 정도 뛰니까 거의 준주전급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평균적으로 13점 뽑아주고 야투율 55% 찍어주고 있고 경기당 오펜 리바 2개 스틸이랑 블락이 1.5, 0.9면은 되게 허슬이 뛰어나다는 거거든요. 원래 얘가 좀 3점이 없는 거 그거 말고는 상당히 팀의 보탬이 될 만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얘랑 또 파트너 타리이슨이 있는데 타리이슨은 야투까지 좋습니다. 경기당 15점을 뽑아주고 있어요. 26분 뛰면서. 얘도 준주전급이죠. 그래서 야투율이 55.4%에 3점은 38.5%. 이런데 오펜 리바까지 경기당 2.6개. 스틸 경기당 거의 2개 수준. 블락 1.5개. 이런 애들이 벤치에 있다 보니까 휴스턴이 모멘텀을 잘 가져와요. 아담스도 요즘에 나름대로 잘하고. 내일이 뭐 못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휴스턴이 이렇게 경기에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들이 꽤나 많은 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일 시카고의 야투가 대폭발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설령 대폭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약한 수비 때문에 고전할 수가 있어요 시카고는. 그래서 또 한번 휴스턴 사이드로 좋게 보겠습니다. 요즘에 휴스턴이 분위기가 좋기도 하고 휴스턴 사이드 좋게 보도록 하고 언더오버는 아무래도 지표상으로는 오바기는 하거든요. 시카고가 너무 워낙에 오바팀인지라.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휴스턴이 최근에 7경기 동안 경기당 평균 215점밖에 안 나거든요. 233.5라는 기준점은 조금 높아 보이기는 해. 휴스턴의 색깔을 생각하면은 사실 오바가 쉽지는 않거든요. 얘네들도 사실 좀 주고받으면 주고받아. 근데 최근에 10경기 동안에는 엄청 주고받았던 게 골스랑 121대 127경기. 그리고 이 경기도 아마 연장전 갔던 경기거든요. 사실 뭐 연장전 갔다가 갖고 점수가 많이 난 건 아닌데 어쨌든 휴스턴은 평소에 최근 10경기 동안 상대랑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주고받은 경기가 한 경기밖에 없었다. 10경기 중에. 저는 그래서 언더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시카고의 색깔을 생각해가지고 오바 보시는 분들은 안 가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언더 보도록 할게요. 다음 뉴욕 대 브루클린 경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리턴 매치예요. 직전 경기 때도 뉴욕이 홈이었었고 뉴욕이 많이 앞서 나가다가 그 경기를 브루클린이 4쿼터 때 뒤집었었거든요. 경기 종료 직전에 뒤집고 이랬었는데 이제 브런슨의 영웅 같은 3점 슛으로 그 경기를 뒤집고 마지막에 슈로더의 찬스까지 미칼 브리치스가 블락을 하면서 막아냈던 경기였었는데 무튼 브루클린의 추격이 참 눈에 띄었었다. 이것도 이전 경기를 한번 살펴봐야죠. 점수가 2점 차였는데 4쿼터에만 브루클린이 16점을 쫓아갔었습니다. 이런 경기였었는데요. 브루클린이 일단은 캠 토마스가 43점을 뽑는 아주 훌륭한 활약을 했었고 대신에 슈로더는 이날 많이 못했었다. 요즘에 카메론 존슨 활약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활약이 좋지는 못했어요. 대신에 자유투를 많이 얻어내가지고 17점이나 뽑았지만은 전체적인 야투는 별로였었다. 그야말로 브루클린은 캠 토마스 혼자 거의 뭐 경기를 많이 이끌고 갔는데 이거를 뭐 뒤집지까지는 못했었습니다. 뭐 뉴욕 입장에서는 이날은 또 이제 카레서니 타운스가 못 나왔었거든요. 저는 타운스가 나오면 뉴욕이 공격으로는 일단 업그레이드가 되지만은 수비면에서 잃는 게 좀 많기는 해. 내일도 타운스가 퀘셔너블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제리코 심스라든지 그리고 여기는 뭐 헉포르티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친구도 많이 뛰고요. 뉴욕이 벤치가 너무 얇아. 내일도 맥브라이드도 퀘셔너블이고 이런 상태인데 사실상 지금 로테이션에 카메론 페인이라든지 심스도 원래는 벤치고 맥브라이드까지 8명 로테를 돌리는 셈이거든요. 뉴욕이 벤치가 너무 얇은데 이날도 전체적으로 뭐 브런슨이 37점 뽑고 아우노비 25점에다가 미칼이 22점이면은 전부 다 괜찮게 해준 셈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뉴욕도 충분히 할 만큼 하고 야투율 같은 것들도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근데 브루클린이 4쿼터 때 너무 추격을 많이 했다는 것들 그런 건데 사실 이제 브루클린은 전 여러 차례 올 시즌에 탱킹을 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지만은 생각보다 지금 실적 자체가 괜찮은 편에 있습니다. 또 얘네들도 라이벌 매치기도 하고요. 저는 또 한 번 브루클린의 프렌을 보기는 봐요. 물론 직전 경기는 브루클린이 생각보다 많이 안 터졌고 그 중에 캠 토마스가 거의 뭐 되게 좋은 경기를 했다 뭐 그런 날이긴 했었는데 다른 애들이 조금 보강을 해준다면은 토마스가 그때만큼 못해도 또 비빌만 할 것 같아. 그리고 뭐 오바도 생각은 나는데 타운스가 내일 뛸지는 모르겠지만은 타운스가 나오면은 저는 오히려 오바가 밝아 보이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라이벌리가 있어가지고 오바를 보는 셈이기는 해. 이거는 뭐 지표적으로는 사실 오바를 보기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저는 올 시즌의 뉴욕은 작년만큼 그런 언더팀의 냄새는 안 난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오바 보도록 하고요. 브루클린의 프레는 지난번 같은 그런 야투 강하기는 힘들긴 한데 그래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오클 대 댈러스 경기인데 오클라호마 요즘에 홈그랜이 없죠. 지금 이게 결장자 보면은 하텐슈타인, 제일린, 홈그랜 전부 다 지금 센터 자원들이 다 없는 셈이에요. 그래서 종종 제이더블 좀 높이를 보강하고 싶으면 켈리치 윌리엄스, 우스만챙 이런 애들 쓴다고 했었는데
오클라호마의 색깔은 그냥 이런 좀 뭐랄까 수비가 개빡센 애들 이런 애들로 밀어붙이자 이거거든요. 스몰 라인업으로 방패로 패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내일 이제 댈러스는 워싱턴이 직전 경기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라이블리를 선발로 세우고 개포드를 벤치에서 내미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따지고 보면 댈러스는 풀라인업인 셈이기는 해요. 이제 뭐 작년에 2라운드인가 그때는 뭐 댈러스가 오크를 잡기도 했었었죠.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무엇보다도 돈치치가 올 시즌에 야투율이 정말 안 좋잖아요. 근데 그 야투율로 평균 득점을 거의 뭐 한 30점 가까이 찍다 보니까 약간은 비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제가 드렸었는데요. 아마도 내일은 오클라호마 이런 강력한 압박 수비에 고전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납니다. 댈러스가 최근에는 사실 수비도 그렇게 잘 되지는 않거든요. 이것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고 그냥 이거는 나는 다른 경기에 비해서는 사실 할 말이 별로 없는 경기야. 아무래도 그래도 작년에는 서부에서 되게 높은 순위에 있던 팀들의 대결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아직까지 오클의 색깔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에 4경기는 이제 홈그랜이 부상당했던 경기까지 해가지고 홈그랜이 못 나왔던 경기까지 한 4경기 정도 정리를 했는데 보면은 그냥 수비는 여전히 괜찮지만은 공격면에서는 사실 좋은 건 없고 이래가지고 오클라호마 경기가 막 저번에 클리퍼스처럼 엄청 서로 막 달려드는 그런 경기가 아니면은 오바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었어요. 댈러스도 그리고 막 엄청 활약전을 할 때도 있지만은 작년부터 좀 밸런스를 생각하면서 오바 게임이 그렇게 막 많이 나오진 않는다. 지표상으로도 막 오바가 편하진 않거든요. 이 경기도. 저는 일단 오클 사이드로 보는데 오클이 이긴다면은 난 언더일 것 같은데 또 얘네 둘의 맞대결이면은 언더 오버는 참 어려운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언더 생각이 나는데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요. 그림상으로 나는 오클이 좀 싸먹는 그림이 보이긴 한데 이게 댈러스도 요즘에 3점이 안 터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오클 사이드에다가 언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클이 요즘에 이길 때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좀 많았었어요. 마지막으로 클파 대 유타 얘기하면은 자 오늘도 유타가 되게 많이 비볐습니다. 저는 요즘에 유타 얘기할 때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어요. 마카넨 복귀하고 클락슨 복귀를 하면서 유타가 스코어링적인 측면에서 터질 구석이 많다. 지금 유타가 시즌으로는요 득점이 평균적으로 107점으로 리그에서 지금 뭐 5번째로 안 좋다. 전반적인 야투율이나 3점 모두 다 형편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에 5경기 동안 이게 아마 마카넨 복귀하고 그럴 때일 겁니다. 유타가 최근 5경기 동안에는 전반적인 득점 지표들이 좋아졌습니다. 여전히 수비는 안 좋지만은 지금 라인업이 이런데 수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유타는 지금 스코어링적인 측면에서 뽑아줄 애들이 앞선에 있는 키온테 조지나 섹스턴도 두 자릿수는 가능한 애들이고 필리포스키, 미니 마카넨입니다. 외곽도 쏠 수 있고 타점도 높고 마카넨 말할 것도 없죠. 1옵션이죠. 그리고 존 콜린스 사실은 요즘에 유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보여준 선수가 존 콜린스이긴 하거든요. 얘도 보면 요즘에 이래요. 작년 대비 평균 득점 3점 올라가고 전반적인 야투율들이 전부 다 상승을 했다. 지금 이제 11월달 들어가지고 6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점수 21점 뽑고 야투율 59%, 3점이 44.4%입니다. 이러고 있어가지고 존 콜린스가 작년에는 진짜 실망스러웠었는데 올 시즌에는 나름대로 제 몫은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유타가 막 마카넨 빠지고 클락슨 빠지고 이럴 때는 엄청 그냥 난잡했었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뭐 승리한 경기도 종종 있고 점수도 꽤나 뽑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단은 보인다. 반면에 클리퍼스는 상대팀이랑 조금 늠농구를 하는 그런 수비팀에 속하고 점수도 많이 안 나.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빡세기는 한데 뭐 유타가 백투백이기는 해요. 오늘도 세크라멘토랑 엄청 빡센 경기 치르고 오고 근데 사실 뭐 세크라멘토랑 LA 여기랑은 거리 차이가 뭐 얼마 안 나기도 해. 어제 뭐 사실 주전들이 그렇게 엄청 많이 뛴 것도 아니긴 합니다. 유타는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또 한 번 유타의 프렌을 보고 있기는 한데 나는 지금 약간 유타 프렌 꿀을 빨 시점인 것 같아. 클리퍼스는 아무래도 하든이 좀 꺾이면은 득점을 뽑아줄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해봤자 이제 노먼 파일 정도고 가끔 주바치 같은 애들 더해주고 이 정도인데 클리퍼스가 점수를 뽑아줄 선수가 조금 없다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유타의 프렌 바라보고 경기 자체는 오바 생각하고 있거든요. 222.5면은 조금 만만해 보여가지고 이거는 클리퍼스 때문에 언더버가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오바 사이드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